자, 앞으로 의대 입시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또 준비가 안 된 학생한테는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의대 입시에 대한 정보 빠르게 저와 같이 보시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의대를 1학년 때부터 혹은 10학년 때부터 혹은 그 로드맵에 대한 준비를 9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고 의대를 갈 수 있는가. 의대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정말 착실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의대 간다는 건 정말로 허공에 그리는 허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뉴스를 받고 의대 준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하고 같이 화면 보시죠. 자,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원복 복귀했다는 얘기죠. N수생 포함 초고난도 입시 불가피다. 그래서 의대를 정말로 가고자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선생님도 과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의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부모님과 어떤 학생들은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수능을 잘 보고 내신이 좋으니까 의대를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의대라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모인 건 다 기본이에요. 거기서 대학에서 뽑는 기준에 더 적합한 아이를 뽑는 게 의대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또 3년 전 이렇게 최근에 의대 입시를 진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다 똑똑한 학생들이 와요. 근데 어떤 학생은 듣고 어떤 학생은 떨어졌다. 제가 똑같이 다 열심히 가르친 학생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의대를 붙는 학생들은 최소한 저하고 3년 정도를 공부 뭐 잘하는 거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공부에 대한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을 짜고 그 세특을 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탐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탐구 주제를 갖고 일반고나 자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것이고 생계부가 없는 뭐 해외고나 검정고시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IB나 AP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더 심화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국내 입시에 맞는 내용들의 프로젝트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대를 갈 수 있는 정말 처음이면서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의대를 갈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대 정원 3,058명 원복, 역대생 N수생, 고3 증가, 입시 경쟁 치열. 지금 그렇고, 내년 그렇고, 내후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의대를 한번 가볼까? 아닌 말인지 이런 학생들은 저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정말 의대를 가야 되는데 정교한 방법으로 꼭 우리 아이가 2년 반, 3년에서 의대를 붙어야 된다.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저는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그만한 경험이 있고, 그만큼 제가 아이를 대학에 보낸, 합격시킨 결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고 열심히 가르쳐서 의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뿐만이 아니라 의대에서 원하는 인식과 의식의 MMI 면접과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학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지도해서 대학을 보내니까 정말 의대를 갈 사람들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늦어도 10학년 때부터, 11학년 때도 늦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6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결정났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3,058명 원복, 미복귀 시는 5,058명 강수를 줬지만 현대 일부 의대생 미복귀에도 3,058명 원복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이날 밝힌 전국 40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을 보호하고 조속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복을 택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의대 정원이 사실상 축소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이 예고된다. 이게 고3과 재수생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봐야 돼. 어떤 애가 대학을 붙겠냐? 내신 1등급짜리들은 다 똑같아요. 의대 간다는 아이들은. 그러면 고3이 딱 됐을 때 고1, 2서부터 확실하게 준비한 아이가 대학을 가겠냐?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생 때 준비하는 아이가 의대를 가겠냐? 생각을 좀 해보면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다시는 생계부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정시라고 해도 정시에서 정시 60에 의대 가는 우리가 비교과가 들어가는 것이 2018년도가 되면 40%가 되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대, 뭐 한양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등 성균관대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의대를 갈 때 생기부가 들어갈 텐데 내가 재수를 해서 수능 점수는 잘 나왔지 몰라도 의대를 갈 수 있는 생기부가 안 돼 있다. 근데 나는 일반고나 자소고 졸업생이다. 이 학생들은 다시는 생기부를 탈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의대 가는 데서 굉장히 불리해진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간 순간부터 의대 간다는 생각하에 막 찾아봤어요. 남들은 뭘 고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지. 아니, 내가 우리 학교를 가만히 들어가는 걸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절대로 의대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없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알아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난 준비를 했어. 프로젝트도 그렇고, 수행평가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해외고를 다니는데 해외고는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연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인가된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학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내가 의대를 생각하는데 의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나는 생계부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AP나 IB 그 어떤 과정에서 국내 의대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어. 이런 학생들이 부수가 2년 반, 3년이 쌓여서 고3이 되고 12학년이 돼서 우리가 뭐 국제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정시를 보진 않겠죠. 일반고나 우리가 자사고 학생들, 우리가 이제 정시를 보더라고 해도 아니면 우리가 국제학교처럼 정말로 의대를 가는데 수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해고처럼 간다고 해도 준비되어 있는 부수가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생기부와 내용들과 프로젝트와 의대에서 뽑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정교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야 12학년 때가 됐던, 고3 때가 됐던, 그걸 힘을 받아서, 뭐 정시가 또 됐던, 우리가 의대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수능이 들어가지 않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반고나 자사고보다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하도 정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정시 하는데, 이제는 정시러가 돼도, 이제부터 2026학년, 바로 올해부터는 수능만 잘 보고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생계부가 들어가죠. 2028학년도부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어요. 이 준비를 한 학생들만 다 1등급 속에서 의대에서 원하는 걸 갖고 대학을 가는 그 열쇠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다 1등급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띄엄띄엄 하거나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1등급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생계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의대에서 원하는 생기부의 내용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성에 대한 탐구력에 대한 그 모든 영향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혹은 재수생이 된다면 3학년 2학기까지 생기부나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생기부 없으면 생기부 대체 소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고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생기부 대체 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학년 때 그 프로젝트 안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프로젝트도 뭐가 잡히냐면 기간이 잡히거든요. 제가 어디서 프로젝트를 지도를 하면 그 프로젝트가 증빙 기간이 되는 거죠. 물론 해외고는 그 학교가 인가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해외고 안에서 증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안 하니까 그 내용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저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 그걸 갖고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학에 넣어야 되는 거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카이스트나 이렇게 상위 대학을 서울대나 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증빙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기간이 잡혀야 되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내가 검정고시를 최종까지 마무리한 그 끝낸 그 과정까지가 졸업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검정고시 총점 100점을 졸업으로 보기 때문에 100점 맞기 전에 그 기간에 한 프로젝트들, 생기부 대체 서식의 내용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기부 대체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음대를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시는 아니지만 정시러인데 이번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 서울에는 중상위권 대학의 대학을 노려서 정시는 됐는데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계부 대체 소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근데 의대를 갈 정도의 내용은 어떤 연구를 더 해야 되냐. 근데 자사고라고 해도 뭐 일반고에서도 잘 준비가 된 일반고가 아니라 이번에 그 휴문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지만 휴문고등학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정시입니다. 서울대 보내는 것이. 근데 2028학년도가 되면서 휴문고등학교에 미달 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왜? 정시만 그렇게 하는 학교니까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정시가 점점 역량이 줄어들어서 서울대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가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도 그렇게 되는 건데 2028학년도 기준에서 보면 정시가 60%에 학생부 교과, 생계부가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거 모르고 애막에 정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 다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3, 4년 전부터 좀 말씀드려서 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변할 걸 전 알고 그 프로그램들을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정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시가 60%에 거기에 대한 생계부가 40%예요. 정시가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시는 수능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외고에서도 의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수능이 안 들어가니까 국제학교에서도 의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수능이 안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얼마나 내가 의대를 가려면 생기부가 잘 돼 있어야 되나. 이걸 그냥 좀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아이들을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아이들 저는 진짜 제대로 하는 거고 진짜 이 의대를 가려면 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그 공부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하는 아이들을 봐요. 뭐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돈을 냈는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니 들여다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하는 거예요. 이 의대를 간다고 하는 생계부 대체서식이나 생계부 대체서식은 국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생계부를 보면 뭐 어떤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아이도 굉장히 불면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컨설팅을 누군가한테 받고 있는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도를 보세요. 일반고에서 세특을 한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잡는다고 해도 이 5가지 과목에 세특 한 학기에 2번, 1년에 한 학기에 2번, 중간 기말에 한 번, 2번, 중간 기말 1년에 한 학기에 4번, 1년에 8번에 대한 이 세특을 국영수사과만 해도 5판에 40입니다. 40번을 이 아이가 의대에 관련되게, 근데 이 의대에 관련된다는 게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그냥 어떤 데서 또 뭘 하나 보니까 그냥 주구장창 무슨 장래 유산균만 하고 무슨 논문만 읽고 그냥 주구장창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의사가 될 거냐?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책도 아무거나 이리저리 찾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 정시에서의 이 생계부 의대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뭐 등등 카이스트 등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생계부라고 하는 생계부 대처서식이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아이가 나는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그걸 향해서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뭐 대단한 프로젝트만 많이 든다고 해서 대학에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점은 누가 여러분들 뽑습니까? 대학의 교수들이 뽑아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의대에서도 어떤 과의 선생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독특한 이 아이의 관점이 갖춰가지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한테 경험을 주고 이 프로젝트를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해결하는 답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의대에서 또 보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라든가 미래 의료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앞으로 의료에서 어떻게 의료가 변할 것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래서 고려대학교 저번에 제가 2025년 작년에 의대 MMI 면접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상황이 주어지고 총체적인 의사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작년 2025학년도 의대 MMI 고려 면접이었고, 제가 서울대학교 MMI 면접도 누누이 뭐 2022, 2024, 2024까지 문제까지 복귀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작년과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이 의대를 많이 가리키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고단위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대학 가서 하십시오. 대학 교수들도 그런 걸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얘가 아이가 의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의사 공부를 할 수 있고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공부를 잘할 겁니다. 근데 의사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만 해도 공부만 잘하면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의사에서 원하는 그 역량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유추 능력. 특히나 이 유추 능력이 의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걸 빨리빨리 중요성을 알고 이걸 진행하고 시작하고 저 선생님이 뭔가 좀 다른 프로그램이 20년 동안을 통해서 축적된 게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알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냥 2학년 때 조금 이렇게 학교 사는 대로 하면 되지. 물론 굉장히 이걸 잘 이끌어가는 자사고나 어떤 일반고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학교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 특히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들, 또 대안학교들, 그다음에 또 해외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냥 우리만 믿고 열심히 가면 된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도 이 학교만 믿어보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거가 있다는 것도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귀찮은 거예요. 그냥 학교에 살아는 대로. 근데 2학년 한 말쯤 가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가 그때 이제 생각이 돼. 근데 그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쁜 시간에 유튜브를 찍어서 매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독자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2년 뭐 한 1년 반이 지나서 이건 이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은 치열하고 의대는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카이스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프로젝트나 생계부에 대한 세특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너무 값싼 가격에 노하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든 달려들어서 한다니까 이제 싼 가격이니까 그게 맡겼는데 아무것도 된 거가 없다는 걸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 한번 대보면 이건 그렇게 그 적은 가격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저도 좋겠고. 근데 하나의 어떤 세팅만 해도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얘가 탐구하는 걸 국영수사가 5과목만 해도 일반 우리가 이제 그 학교나 자사고만 해도 학교에서 그걸 열심히 해주면 좋지만 또 심화반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학년도 생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학교들은 결국은 심화반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포기할 겁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길을 찾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걸 생계부에 넣고 내가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안 써줘요. 안 써주면 그 선생님이 이상한 거지. 그걸 교과 과목 안에서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골치 아파서 머리 아파서 그다음에 뭐 이것이 뭐 어떤 가격 때문에 근데 대충 그렇게 해서 가는 걸 보면 나중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노하우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 성향에 맞춰서 정말 잘해야지 가는데 그렇게 해도 가기 힘든 게 의대인데 그렇게 개판으로 대충 해서 어떻게 의대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래 가르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중에 뭐냐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컨설팅을 했더니 아무런 좋은 게 없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되지만,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성으로 다 같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저는 의대 갈 거예요 말만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학생들은 사실상 의대를 못 간다고 봐요. 처음 어떤 마인드부터가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언제부터 와야 되냐? 9학년 때부터 와야 되고 중3 때부터는 이걸 시작을 해야 돼요. 로드맵이라는 게 1년 과정입니다. 의대 가는 게 그렇게 국영수, 뭐 수학만 잘해서 이제 의대 가는, 또 어떤 학원에서 의대 가는데 수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과학에 대해서만 그 얘기해요. 근데 그 내신이나 이런 것들도 잘 따는 건 물론 봐줘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 의대를 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생계부에 있는 수행평가를 탐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되기 기반이 되는 논리력과 추론력과 의식력, 인식력이 생깁니다. 이거 의지뿐만이 아니고 논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던 게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로 접근을 합니다. 국어를 가르쳐줘요. 근데 왜 국어를 가르쳐주냐? 물론 제 전공이 국어라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면 뭘 배우냐? 문학, 비문학에서 유추를 배웁니다. 국어는 유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추를 하지 않으면 그 긴 시간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다 학원 선생님이 다 떠먹여줘서 문제 이만큼 복사해서 그걸 다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때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국어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저는 유추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게, 안 배운 것도 풀 수 있게, 어떤 저만이 만들어낸 25년
저만이 문학을 하면서 문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저만이 만들어낸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저 혼자 만들어낸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이 문학과 비문학을 대입시켜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서 유추하는 힘을 가르쳐요. 근데 이 유추의 힘이 길러지면 바로 이런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을 본인 스스로가 컨셉을 잡고 주제를 잡고 내가 어떤 기간만 제가 이제 가르쳐 주면 그 기간하고 연관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의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논리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추력이 없어요. 정말로 민사고 정도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야 그 아이들한테는 유추가 있고 정말로 탑 학교에서 정말로 한 1, 2등 하는 애들을 만나야지 그 아이들한테 유추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추력은 훈련으로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추에 대한 것을 어떤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는 필수다. 근데 거기서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생계부는 세특이라든가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통해서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의 전공 역량을 입학사관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면접에서 거기서 내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의 그게 이제 프로젝트나 세특 수행평가를 만들어가는 탐구 과정이죠. 내가 깨닫고 배운 걸 재시문 문제가 나면 그 안에 적용시켜서 나만의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1년 갖고 되겠습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대를 보내실 거면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붙을까 떨어질까 모르는 이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지금 재학생과 재수생이 붙는 거예요. 입시가 너무 치열해집니다. 어서 꼭 합격을 하시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수많은 어떤 그 경험을 가진 그 의대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아는 그래서 준비를 시키셔야 된다.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거는 그 어떤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냥 그렇게 뭐 생기부만 어떻게 해준다 해서 얄팍하게 그렇게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읽어볼게요. 자, 보면 이미 2025년 의대 정시를 노린 최상위권 NC생이 대거 늘어나는 와중에서 한금대입직 고3 재수생 수가 전년 대비 5만 명가량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예년도 입경 활용 역시 어려워지면서 대입이 가장 까다로운 해가 2026년, 7년, 2028년도, 또 8년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9년도, 그래서 2030년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 모랄이 보이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에서 정말로 보면 지금 고2는 재수하면 힘들어져요. 고1서부터가 지금 다양하게 변하게 내신도 5등급제로 변하죠. 수능도 지금 과학하고 사회가 통합사회죠. 지금 고2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2들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 변두리 학교 가겠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위권대를 가겠다는 학생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의 합격성은 상승이다. 2025학년의 경우 정원이 1,509명이나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도 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나 이제 뭐 지역 인재나 실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의회의 2025년 입결을 살펴보면 지방대를 중심으로 합격성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올해의 경우는 의대 무호가 축소되며 예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점수.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고3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 같으면 수능만 잘 봐서 의대를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2026학년도에서 아직 8학년이 된 건 아니니까 아직도 이제 수능하고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들이 의대는 정시도 MMR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접 준비를 역으로 해나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늦게 온 학생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하면 그래서 생계부는 조금 희미하게 글자도 정확하게 써있지가 않지만 이 면접 준비를 지금 역으로 하면서 그 희미하게 써있는 생계부의 내용을 역으로 보충해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부를 만들 수 있잖아요. 100점 만점이 아니면 그럼 지금이라도 생계부 대체 서식을 의대에 맞게 부랴부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올 수 있어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성장시킬 수 있고 대체 서식을 작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내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절대 간과하면 대학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안학교 다녀서 그만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성신여대 정도 가겠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거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절대로 좋은 대학교는 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좋은 데의 의미가 뭐냐? 앞으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들어져요. 지금 AI 시대에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내가 하면서 정말로 의미 있게 내가 거기서 뭐 대체할 수 있는 인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대체 불가능한 요소로 살아가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최상의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뭐 꼭 의대뿐만이 아니라도 최고도 서울대학교, 이제 연고대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연고대 성균관 같은 데까지. 아니면 힘든 시대에서 계속 직장인 생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가서 많이 잘 배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의 인맥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이제 어떻게 사귀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하던 의사가 되던 뭘 하던 거기서가 만들어지는 그 대학 안에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만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형성된 것들이 대학 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위대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전략을 짜서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니면 공부로서 성공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렇게 최상위권 학생들 근데 너무 공부만 해서 이 학생들을 제가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 공부만 하니까 의대에서 원하는 그 논리가 쉽게 접목이 안 되더라. 머리는 좋아요. 다 자질도 좋습니다. 매너도 좋아요. 선생님하고 약속도 잘 지켜요. 숙제를 하면 해옵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해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 학생들은 그게 단련이 되고 공부하는 방법, 숙달이 근데 학생고등학교는 프로젝트를 하면 그게 기계적으로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왜 프로젝트로 내가 이제 법의학과를 가거나 내가 어떤 뭐 소아정신과를 가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지구환경의학과를 가거나 내가 등등등의 의미에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내 절실한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밑바탕에 깔고 그거를 키울 수 있는 걸 접목시켜서 환경분야, 그 다음에 의공학 분야, 그 다음에 의사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뭐 어떤 뭐 생물이나 그 다음에 어떤 뭐 화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인 공부에 익숙해 있고 너무 그렇게 경쟁에 짜 있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MMI 면접의 문제를 보면 예술적인 부분도 나오고 문화적인 부분도 나오고 경쟁이라는 어떤 로직에서 좀 벗어나야지 어떤 정확한 답이 보이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시 세팅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 저는 이걸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대를 제가 다 수년에 걸쳐서 이런 학생도 만나보고 저런 학생도 만나보고 이런 학부모도 만나보고 저런 학부모님도 만나보면서 제가 지금 최적화된 어떤 저한테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서 맞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분들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잘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내가 자사고든 일반고든 아니면 해외고든 국제학교든 정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수도권 수험생의 지방의대 진학 문호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합격성이 대폭 상승될 것이면서 올해 뭐 재의생과 고3도 올해뿐만이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면서 의대는 더 몰리겠죠. 그래서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를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지금 공유를 중지를 하고 툴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래 쓰던 툴이 바뀌어서 자, 이게 두 번째 하는 건데 여기다 다시 공유를 하고 한번 안전하게 어떨 때 보니까 저는 떠들고 저 혼자 얘기하는데 화면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제 뭐냐 탐구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다른 분이 쓴 건데 뭐 저도 이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제 곧 1학년 1학기 지필고사가 치른다. 고이들에게 첫 지필고사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또 수시만 그러겠습니까? 뭐 우리가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경쟁력 가지게 될지 판가름한 시험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교과 성적을 받으면 곧바로 정시 화이트로 전형해야 하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이제는 현 입시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정시 파이터가 없어져. 2028 지금 9일부터는 정시와 수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최저를 대학에서는 많이 완화하는 추세고 원래는 수능 최저도 없었고 학생부 종합 근데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도 좀 많이 완화하는 추세인데 2026학년도부터도. 그런데 뭐냐 결국 그 공통점을 찾으면 뭐냐면 뭐 제가 그렇다고 수능을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수능도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핵심은 생계부나 혹은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자식에 대한 어떤 위력이 힘이 엄청 더 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대를 간다고 그러고 서울대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생계부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 없다.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자사고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고일 학생들 중에서 이걸 이제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저는 이미 그걸 20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얘는 제가 조금만 잘해서 제 노하우를 갖고 가르치면 충분히 올라간 아이인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걔가 이제 그 학생들이 거기서 부모님하고 찾아서 그걸 하지 않으면 서울대 가기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가 돼서야 그거를 막 찾으면서 이미 늦었는데 이렇게 할 게 너무 보이니까 제가 오히려 부모님은 아직 뭐 어떤 그 질문이라든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조금만 가리키면 보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뭐 제가 굳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리니까 왜? 저는 편견이 없어요. 어떤 아이든지 그 자리에 분명히 제목으로 클 아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라도 저는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 이미 20년 동안, 25년 동안 그 노하우가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는 갖춰져 있어요. 이거를 뭐 이런 아이가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저런 아이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아이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가 이미 저는 수많은 20년 넘게 그 입시를 치르면서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다 국어가 제 전공이니까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까지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유추 능력을 어떻게 가르쳐서 국어 플러스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탐구력의 힘을 확장시킬까? 이것도 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 아이가 제가 힘을 가하면 그 아이가 저를 잘 따라온다면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은 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 벌써 선생이 어떤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제발 이번에 잘 돼서 우리 학생들 탈락 없이 제가 1학년 때부터 2년이 된 거니까 잘 가르쳐서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원하는 대학에 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 고1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시 화이터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2025학년 때 학생부터는 이 정시 화이터를 아예 염두에 두지 말 것을 권한다고 이분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2026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에서 서울대, 연대, 고려대, 교과우수전형, 성균관대, 사범대학, 한양대 등이 학생부 종합평가 내지는 교과평가를 합니다. 정시에서. 그건 뭐 아까 제가 말씀 다 옛날에 드린 거고요. 2028학년부터는 중앙대, 경희대 등등등 더 확대될 겁니다. 뭐 경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이게 뭐 연구소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 들어가서 보시거나 교육부 들어가서 보시면 다 이 자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의 추세는 정시와 수시의 개념이 멀어지고 있다. 점점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생계부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생계부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다? 그러면 이게 그 학교에서 뭐 전교 1, 2등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아이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휘문고가 그렇게 수능이 강한 대학인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미달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사고인데 우리가 일반 건데 우리 학교는 얼마나 수시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학교인가? 아니면 빨리 늦기 전에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능동적인 탐구 주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한 거 똑같지 않아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이렇게 테마 선정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고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능동적인 주제 탐구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하기가 안 돼 있으면,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보면 그 질문이 교과에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교과에 맞춰져 있을 때 질문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되는데, 뭐 사나이 하나의 연소가 재나야 된다고 제 화제이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화재는 자연현상이지만 인간의 비극을 안겨주는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화재를 테마로 설정한다면 그 다음에 화재와 관련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 산하의 정의는 무엇인가? 연소의 정의는 무엇인가? 연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화재와 관련된 연소는 무엇인가? 여기서 지금 다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연소, 자연과학적인 질문들이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과학제재나 과학 어떤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탐구 주제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다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다 해줘요. 저한테 배우지 않는 아이들도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이 미심쩍지 않으면 남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미심쩍인 거야, 다른 데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자꾸 얘기를 오래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나한테 배우지. 저한테. 근데 저는 저한테 안 배워도 제 눈에는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귀여워요. 옛날에 가르쳤던 그 선생하고 좀 많이 또 마인드가 달라지더라고요. 다 이제 제 자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알게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 배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지만 어떤 제가 아는 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물어보는데 뭐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 좋은데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카이스트 공학자가 돼서 카이스트 가서 뭘 하고 졸업해서 뭘 할 건데 어떤 소프트웨어 우리가 그 공학자가 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되고 할 건데 프로그래머가 될 건데 이 산화가 연소의 과정이 사건의 원인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더 붙여가면서 준비를 하고 붙여가면서 테마를 잡고 1학년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테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조금씩 2학년,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융합 선택 과목을 만나면서 더 심화가 돼서 뭐 대학교 교수급의 어떤 건 내놓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가 심화 과목을 가면은 수능문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2학년 넘어서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정도 가면 그게 모아서 이제 소논문 비슷하게 하나 쓰는 건데 그게 굉장히 그 발전 과정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정말 여기에 대한 의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하나씩 그것을 조금씩 자기가 그것도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국어 과목, 수학 과목 등등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 눈에 그 아이의 관점에는 그 질문만 보이는 거니까 이게 내가 되고 싶은 게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자기가 되고자 하는 거하고 목표하고 성장하는 게 맞춰져서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유기적인 구성력을 갖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의대로 가거나 아니면 이것이 뭐 나는 이것이 삶을 갖고 한다면 직업환경의학과로 갈 때 충분히 엄청나게 얘기할 게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인 탐구 주제를 당연히 교과 내용과 연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분도 지금 쓴 게 추동적인 수행 평가를 극복하기. 이거는요, 능동적으로 변하려면 이 아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맨날 엄마가 하는 거, 엄마가 당일하는 학원, 아니면 이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학원에 대한 불만도 꽤 있어, 다른 학원. 근데 뭐, 참 희한하대요. 저는 이렇게 보면 그 학원에서 원장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원장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원장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미 일선에서 손을 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가르치는 선생들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역 학원에서 규모만 큰 거야. 근데 그 규모만 큰 거 하나 갖고 아이들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이건 느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는 그냥 학원에서 누르고 학원에서 부모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부모도 어떻든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는데 고2 정도 되면 벌써 아이들 머리가 크거든요. 그럼 느낍니다. 이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찾으려면 그게 찾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게 이 아이 자체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는 10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9학년 때부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이 제가 9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베이스를 깔고 10학년 때부터는 달려야죠. 10학년 때부터 쩔쩔거리면 안 돼요. 이제 그럼 늦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말이지만 사실상 이제 10학년 때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갖춰지지 않으면 의대는 힘들어요.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축적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통합사 일도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공리주의의 선택은 무엇인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토론 과정을 설득의 논리로 칸트 주자의 주장을 논박하고 또 여러분들 보면 이게 잘 된 것 같지만 굉장히 이 틀에 갇힌 거예요. 대학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논리로 칸트의 어떤 그 논리가 아니면 공리주의의 어떤 부분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뭐 직업과 어떤 의사, 어떤 혹은 뭐 내가 정치인과 어떻게 맞물려서 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냥 이것만 책 읽고 뭐 보여주고 입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관점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수행평가를 통해서 비전을 대학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열심히 해서 틀에 박힌 걸로 끝내지 않으려면 이 아이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관점이 갖춰져 있어요. 관점만 갖춰지면 어느 걸 갖고 와도 내가 그 관점으로 이것을 제시문 문제를 받아서 내가 한 경험으로서 관점으로서 이거를 내가 풀어서 답을 내기 때문에 관점만 갖춰지면 어떤 게 와도 사실상 문제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딱 의사로서 중요한 여러 카테고리의 관점들이 그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럼 대학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가 1등급이라는 한정 하에서 의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지금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공유가 중지되면서 될지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진짜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고 저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리전 영역이란 말이 나왔어요. 원래는 수능 가 없어요. 교과는 있고 교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걸 잘 모르시면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저도 많이 그 영상을 찍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요번에 이제 뭐 논술도 새롭게 떠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저하고 공부를 하면 논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시선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 지도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과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대 갈 수 있는 의대에서 원하는 그걸 통해서 아예 관점이 생겨서 MMR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제 프로그램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논술도 아이들이 잘 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고맙게도 5년 만에 저한테 논술로서 성균관대를 갔다고 저한테 학종을 배우던 학생인데 저한테 고맙게 답장을 준 학생도 있고 합니다. 뭐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거를 한 25년 되는 그 기간 입학사원관제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르쳤던 거를 말씀드리면 한두 끝도 없죠. 매번 똑같은 유형의 학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과하지 않게 조각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경쟁력을 갖고 수많은 아이 중에서 3천 명 안에 들어서 의대를 갈 수 있게 만드냐 재수하지 않고 이게 저희 하도고 의대와 카이스트 그다음에 예체능 분야에서는 서울대 음대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따로 가르치고 있는 글 쓰는 우리 문창과 뭐 한예종 준비하는 학생들 다 같습니다. 결국 현재 입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의대는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한테 맞는 입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기존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대형 학원에 다녀서 그 단과 수업을 듣는 것은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시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형의 어떤 그런 단과 가리키기만 하는 그런 단과 수업보다 이제는 하나하나 컨설턴트 어떤 그 전체 입시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면서 그렇다고 이 컨설턴트가 뭘 가리키는 거 없이 일정만 짜면 그건 진짜 컨설턴트고 아이들 하나하나 본인의 전공에 맞게 본인이 가리키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생기부나 면접이나 대학별고사나 또 가장 중요한 탐구력이 심화돼서 아이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논리력이 클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공부만 지금 보는 세상이 아니고 등급도 이제 2028학년부터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경쟁력을 갖춰서 서울대나 의대나 카이스트를 갈까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2년이 지났을 때는 결과로 달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의대가 가기가 굉장히
다시 한번 힘들어졌다.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올해 정말로 좋은 대학을 실패 없이 갈 고등학교 1학년 또 10학년. 그다음에 내가 정말 올해 작년도 재수했는데 올해도 또 이게 없어서 생기부 대체할 게 없어서 또 재수를 해야 되면 안 되니까 이런 학생들 저하고 인연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열심히 가르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 갖고 우리 학생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